공무원, 대기업이 답이다. 공무원이셨고 대기업 다녔고 과연 답일 것인가? 주식코인은 도박이다. 이거는 완전 병준님을 저격하는 말인데요. 성실해야 한다. 요즘 그 땀 흘려서 일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성실한 건 기본 세팅인데 자기만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세대에는 정답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 이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토크는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말들 중에 네. 좀 이건 맞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저희가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었던 말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조금 독특하게 살아가고 있고 네. 하라는 거 안 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도 잘된 케이스지 않을까. 먼저 우리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흑수저 오브 흑수저 출신이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뭐 자수성가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저대로 네. 병준님대로 소소한 성과를 이뤘다. 그쵸. 그렇죠. 저는 이 자기개발 씬에서 크리에이터, 작가, 브랜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병준님은 본인 프리랜서 일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주토크라는 유튜브 채널 개설하셔서 술과 돈 그쵸. 관련된 이야기 하고 계시고 네,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들을 좀 우리 PD님이 뽑아주셨는데 혹시 하나씩 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공무원, 대기업이 답이다. 공무원이셨고 대기업 다녔고 다른 대기업 세일즈 했었고 그렇죠. 그러네요. 과연 답일 것인가?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 퇴사할 때도 엄청 많이 말렸죠 사람들이.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및 대학교 시절에 어른들이 다 이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학교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제 교사, 제가 또 운동 좋아했으니까 체육교사 좀 많이 권하셨고 실제로 저도 좋아하기도 했었고 대학교는 이제 체육 관련된 전공으로 가다 보니까 그 체육 관련된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 체육회나 체육회 관련된 것들 그런 데 들어가라 뭐 이렇게 조언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남들이 많이 갔었던 뭐 은행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증권사 이런 쪽에 가는 게 세상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환학생 갔다 와서쯤에 보니까 그게 어쩌면 정답이 아닐 거라는 느낌을 빡 받았었어요. 거기서 어떤 수업에 갔었는데 질문 자체가 처음에 여기서 호텔을 운영하지 않은 사람을 손들어라 하는 거예요. 호텔을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만 손들었어요. 다 호텔을 운영해본 거예요? 자기 앞으로 되어 있거나 자기 부모님이 호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직장 생활하면 저런 돈은 절대 만져볼 수 없겠구나. 그쯤부터 이제 돈에 눈을 뜨지 않았나. 금수저 친구들을 보면서 네. 저는 이 공무원 대기업이 하나의 답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수입적인 면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이제 군인이라는 독특한 직업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공무원 체계와 그 안정감이 주는 달콤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답은 아니라 좋은 해답지라고 생각하고 또 대기업 다닐 때 연봉도 세셨잖아요. 그죠. 저는 판매직이었다 보니까 열심히 한 대로 나왔는데 물론 그만큼 몸이 갈려 나가죠. 월급 기준으로는 잘 받으실 때 얼마나 받으셨어요?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사원들 중에 3,000명인가 있을 거예요. 그 판매 사원이 한번 1등 한 적 있어요. 3,000명 중에 1등? 네. 그런 분이셨어요? 뭐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760만 원 정도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실수령으로? 네, 실수령. 떼기 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겠죠. 예전에 한번 제가 뭐 캡처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확인한다고 그때가 가장 많이 벌었는데 그때 한 달에 2번 쉬었습니다. 그럼 이거 정답이네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거죠. 이거는 여러 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답인 것처럼 이게 이제 최고의 선택지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문제고 실제로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저만의 일도 해봤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냥 하나의 택지였고 요 일에 내가 만족하면 좋은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일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사실 수익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일 생각하시잖아요. 즐거우니까. 맞아요. 진짜로 늘 느껴요. 그거 볼 때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 근데 막무가내 열심히가 아니라 목사님은 이걸 즐겨 엄청. 우리는 회사나 직장은 되게 억지로 가잖아. 월요일이 싫고. 그게 꿈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그 직종과 그 업종이 내 꿈이었던 분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좀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커리어가 중요한 분들은 당연히 회사 열심히 가서 자기 거 열심히 하고 직급 올라가고 하는 게 맞지. 저희는
그것보다 우리의 꿈을 맞아요.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모님 세대에는 조금 더 맞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치. 근데 요즘은 직업들이 예전에 없던 직업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이 인터뷰 자체도 우리가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직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당시는 없었잖아요. 없었지. 그래서 이제 택지가 많아졌고 세상이 좀 더 변화 속도도 빨라졌고 다양해졌으니 이거는 이제 조금 옛날 세대의 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좋은 대학에 인서울 스카이. 저는 좋은 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나왔죠. 저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나왔고. 저는 춘천의 강원대를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학을 굉장히 잘 간 친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 절친은 서울대에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죠. 공부를 원래 잘했었고. 근데 저는 요건 동의합니다. 저도 많이 동의해요. 많이. 왜 많이 동의하냐면 몇 달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내 직장과 학벌이 나의 레버리지를 가장 끌어다 쓸 수 있는 기회래요. 아, 그 레버리지가 투자적 레버리지 아니면 이 삶에서의 기회들이에요? 여러모로 서울대 나오신 그 친구분은 네. 변호사시니까 만약에 어디 병원에 누가 입원해야 되면 의대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만약에 뭐 김앤장 같은 좋은 로펌에 다니시면은 집을 살 때도 대출 레버리지가 이빠이 나올 거예요. 이빨이가 많이 나올.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동의하시죠? 저는 그거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답이 이 삶의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고 맞아요. 저기 또 공감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주변 사람의 중요성 콘텐츠 올리면서 네네 제 친한 지인이 압구정 퀴즈 출신이고 네네네 이제 그분이 김앤장 다니시는 변리사이신데 네 근데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 압구정 퀴즈들은 부모님들이 전문직이나 교수 혹은 엘리트시잖아요. 그쵸. 내 친구의 부모님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아파 병원을 가야 돼. 네. 그러면 이 부모님들끼리 서로 다 아니까 네. 조금 더 잘 소개해주고 그치.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연문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요거는 부모님들에게 들어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저는 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엉덩이가 무겁다는 것이고 학창 시절에 그 시기에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공부가 하나잖아요. 그 중에서.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탑을 찍어본 거잖아요. 그럼. 0.01%. 그럼요. 그 내 분야에서 탑을 찍어봤다는 그 결과물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함 같은 거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명함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외부에 보여지는 걸 아까 얘기했다면 네. 지금은 그냥 내가 스스로 이걸 내가 증명해낸 거야. 음. 내가 이 지점에서 한번 해봤어. 그리고 또 꾸준함이라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꾸준히 하는 것도 습관인데 그 습관을 이미 나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은 그 이후에도 뭔가를 또 잘해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해주신 조언인데 학벌 좋은 친구들을 뽑는 데에는 역시나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00명의 학벌 좋은 모든 사람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상 그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이거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동의합니다. 세 번째 잔소리. 저축이 답이다. 주식 코인은 도박이다. 이거는 완전 병준님을 저격하는 말인데요. 왜냐면 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요것도 저는 반대. 전 X. 그러니까 저축이 답이 아니다. 네, 답이 아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예전에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말을 해주시냐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저축에 대한 이자율이 진짜 높았어요. 너무 좋았죠. 제가 그 한번 서칭을 해봤는데 많이 줄 때는 30%짜리도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넣어놨으면 1억 3천이 되는 거예요. 그치. 1년에.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좋은 거. 그럼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답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지금 이자율이 너무너무 낮죠. 그래서 그 당시 세대에는 정답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 이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식이랑 코인은 도박이다라고 실제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태도에 따라.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과 투자 인사이트와 인내를 가지고 혹은 뭐 주식이면 좋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3년, 5년, 1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인내력이 있으면 그건 투자인데
오늘 사고 내일 오르길 바라는 거는 도박은 맞다. 부모님이 말하신 저축의 답이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케이스를 분류하셨네요. 네네네. 마인드와 실제 공부, 그다음에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투자적으로 그쵸. 건강한 거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박 맞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는 저축이 답일 수가 없는 게 물가가 3에서 5% 오르잖아요. 물가가 요즘은 체감상은 훨씬 더 오르는 것 그쵸. 같아요. 또 요즘 특히나 기름값도 장난 아니니까. 2,000원씩 하고 하니까 리터당. 그래서 만약에 올해 10,000원으로 빼빼로 10개 살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빼빼로 10개를 못 살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게 저축하는 게 답일까 하는 거죠. 그것도 있죠. 환율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더 가난해진 거야. 그쵸, 훨씬 가난해졌던 네.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축만 생각해서는 저 오히려 이건 독이다. 그치. 저축이 답이다가 아니라 독이다. 물론 이게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모으는 건 좋은데 그 내가 모은 모든 금액의 100%를 정말 차곡차곡 모으기만 한다? 그럼 엄청 느려지는 거죠. 그럼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이런 질문 하면 도박 맞죠? 주 토크 채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세요? 안전한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있을 거고 주식 투자가 있을 거고 네. 암호화폐가 있을 거고 아니면 기타 뭐 금이나 부동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비율을? 제가 굳이 비율을 따져보면은 작년까지는 뭐 주식이 70, 암호화폐가 20, 금과 부동산이 10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다른 주식을 살려고 일부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자산이 조금 커지니까 현금 비중을 최소 15% 이상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 원래는 그걸 팔기 전에는 현금이 15%가 없었다. 현금은 빵이었어요, 저는. 아 진짜요? 그래서 한 달 내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살았어요. 되게 악착같이. 하긴 돈 안 쓰시잖아요. 저 잘 안 쓰죠. 그걸 매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셨구나. 그 이유는 이제는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몸빵으로 방어하는 것보다는 일부 현금을 보유하면서 폭락이 왔을 때는 저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줍기 위해서 아 줍기 위한 자산. 그쵸, 아 그쵸. 투자를 위한 세이브 자산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현금도 저한테 종목인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매도한 거는 팔란티어? 팔란티어를 좀 매도했습니다. 팔란티어 수익률 좋았잖아요. 좋았죠. 많이 좋았죠.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고 매도하신 건가요? 1100% 갔다가 900%쯤에 매도를 했습니다. 대박이네요. 그걸로도 수익이 상당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제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이 종목으로. 이제 팔란티어 어떻게 보면 완전 초기잖아요. 초기에 그쵸. 투자하신 거잖아요. 저기 투자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존의 길에는 이제 조금 벗어난 것 같아. 피터 틸 형님께 한마디 하자면 항상 사랑합니다. 저도 원화를 지금 조금 가지고 있어요. 네.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고민인 거죠. 저는 이제 부동산에 조금 많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 네. 그 외에는 이제 해외 주식 네. 그다음에 암호화폐 나머지가 현금인데 지금 현금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할지 네. 아니면 사업에 재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저축만은 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 가볼까요? 성실해야 한다. 아 이거를 반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조금 요즘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스마트한 도구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 AI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특히나 우리 자녀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AI의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실해야 한다가 답일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그치, 우화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개미는 열심히 이제 일해. 네. 배짱이는 놀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미가 미화되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그치. 근데 요즘 그 땀 흘려서 일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그러니까 내 분야에서 성실히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네. 그 성실이 이제 꼭 이 땀을 흘려서 그 내 노동 시간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게 정답인가를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가볍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 진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주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등에 땀 겁나 납니다. 마이너스 한 50%, 60% 맞아 보면 네. 하루 종일 식은땀 나요. 그럼 주식도 땀으로 버는 거다. 아, 그럼 당연하죠. 땀 많이 흘리셨. 엄청 흘렸었죠. 농담이고 제가 파카님을 보면서 배우는 건 성실한 건 기본 세팅인데 전략과 구조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요리 채널 했었잖아요. 2만 몇천까지 갔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팔로워 수 기준으로 2만 네. 명. 네. 안 되니까 제가 접었잖아요. 그때 제가 조금 더 똑똑했고 전략과 구조가 있었으면 좀 더 날아올랐겠죠? 맞아요. 돈을 버는 데에는 그 방법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당시에는 계정은 열심히 키웠지만 그걸 어떻게 돈으로 바꿀지를 몰랐으니까. 몰랐던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건 물론 중요한데 자기만의 전략과 구조 이런 게 중요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면 예전에는 성실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영업 혹은 뭔가 어떤 도전을 시작할 때 한 초기 1년 정도는 근데 성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성실해야죠. 초기에 1년 정도는 성실하게 딱 1년만 미쳐라 하시고 그 이후에도 성실하면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사업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 사업이 좀 자리가 잡은 한 3년 차 정도의 대표가 열심히 일하는 건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이제 3년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야 남 도움 안 받고 내가 할래.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아무도 이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저 혼자 새벽 4시 반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그냥 혼자서 일한다? 그럼 비율적으로는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개인의 성장이 그 회사의 성장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팀을 만들고 이 팀원들과 함께 배움을 통해서 각자의 역량을 다 높여주는 게 이제 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분들을 섭외할까? 그다음에 이 섭외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을 듣게 해주거나 네.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도교될 수 있는 거죠. 그때 말씀해주신 거 뭐였죠? 제대로 된 일인가? 그거. 일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여기서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이제. 제가 물론 아닙니다. 투자로 좀 달달함을 맛봐서 아니 저 오늘도 지하철 타고 따릉이 이렇게 와서 다 왔죠. 성실한 건 1년 차에는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실함과 동시에 이걸 좀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질문이요. 네. 전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가지려면 시간당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치 파카라는 사람이 1시간을 일했을 때 아까 예시대로면 1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잠깐 그 일을 안 하더라도 그런 팀을 짜고 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면 이 시간당 가치가 잠깐은 멈춰있지만 올라가거든요. 네. 이걸 정확히 비유하는 예시가 그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게 있어요. A라는 친구와 네.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우리 마을에 네. 물을 좀 날라서 뭐 그걸로 이제 사람들 돕기도 하고 네. 이걸 판매하는 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멀리 있는 우물에 가서 네. 계속 양동이로 이거를 오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성실하게. 근데 저는 잠깐 이걸 봤을 때 이건 한계가 있다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네. 아 이거 몸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간당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 네. 아 그럼 나는 수로를 만들어야겠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양동이를 내려놓고 파이프라인을 짓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파이프라인을 짓는 동안 저는 수익이 빵이고 그렇죠. 이 친구는 계속 돈을 벌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게 완성되었을 때 이 친구는 날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시간당 가치를 높이는 일이자 네. 전략인 거죠. 사업의 본질이네요, 이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 생존을 했다면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아주 좋은 잔소리였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잔소리. 사업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근데 안 하는 게 더 위험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돈이 많이 든 자영업도 해보고 현재 돈이 많이 안 드는 프리랜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도 해보셨고 네. 지금은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네, 파카님도 전역하면서 준비하셨잖아요. 준비했죠. 저는 SNS로 준비를 했었죠. 근데 저는 자본적인 리스크는 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은 했겠다. 근데 그 당시 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책 요즘 많이 읽잖아요. 네. 작년부터 해서 돈 없는 게 더 유리하대요. 돈 없는 거, 그 다음에 뭔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이 많이 조언을 해줘요. 그럼 뭐. 네, 왜 그러냐면 돈이 있고 네. 뭔가 이제 갖춰진 상태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바닥 베이스에서 이걸 어떻게 뚫어낼까를 생각하면 그 갖춰진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맨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 할 때 이쪽 지역부터 이쪽 지역까지 문 두들겼던 거 기억나시죠? 아, 플레이스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그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그쵸. 직접 노크를 해서 내가 플레이스 마케팅 해주겠다. 그쵸. 다 거절. 다 실패했죠. 100몇 개 다 실패했죠. 근데 진짜 무식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병주님은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네. 리스크가 적은 것들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쵸. 이제는 지금 시대에서 특히 유튜브 한다고 사무실 차려놓고 마이크 사고 그거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카님도 저도 다 휴대폰으로 맞아요. 하고
조그만한 마이크로만 방에서 시작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건 있다.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위험하다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 제가 이번 책에서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실행을 안 하고 도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네.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에 타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맞네.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결국 내 경쟁자들은 이제 치고 나가고 또 이제 우리 나이가 고정값이 아니잖아요. 백날 20살이 아니잖아요. 30살이 될 거고 40살이 될 거고 50이 될 거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가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내 주변들은 이게 가져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한 리스크이고 저는 누구나 다 사업은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언젠가 본인에 대한 본인과 관련된 일을 한 번쯤은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무조건 정년퇴임 이후더라도. 그럼요. 네, 정년퇴임 이후 뭐 그냥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작가로 도전을 해본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이 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업을 한 번으로 봤을 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리스크가 좀 적게 하면 또 더 유리하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도전 티켓이 몇 번 주어지냐? 그건 사실 생각하기 그쵸, 나름이고 그쵸. 무한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사업은 한 번만 성공해도 된대요. 100번 하고 한 번만 잘 나오면은 성공하는 거지. 들어오는 그 인컴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뭐 내 모든 걸 쏟아서 특히 자본을 다 쏟아서 이게 도전해봐라 이건 아니지만 한 번이고 2번이고 넘어질지언정 계속 도전을 해서 좀 본인만의 일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른 나이에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어차피 내가 60살에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쯤 되면 다 치킨집, 맥주집 창업하잖아요. 거기서 한 번 망하면 끝나거든. 근데 저는 그 젊은 나이에 지금이라도 빨리 실패를 해야 내가 그 다음 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빨리 퇴사를 하고 많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게 진짜 멋있어요. 제가 아는 도전으로는 뭐 그런 카페 및 요식업도 해보셨고 그쵸. 그리고 플레이스 마케팅 한다고 강원도에 있는 그런 펜션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노크해서 거절당하고 노크해서 거절당하고 이거를 10번도 아니고 100번을 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 어디선가 또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한 번 맡겨주셨던 분이 또 찾아주시고 그쵸. 소개해 주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사업은 위험하긴 하지만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더 리스크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었던 잔소리 네. 혹은 조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쫙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인품적으로 네. 혹은 관계적으로는 잘 들어야 되죠. 그럼요. 그런 뭐 바르게 잘해야 된다 이런 거는 네. 맞지만 근데 이게 부와 성공에 있어서 과연 부모님의 말을 다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근데 좀 반대로 이미 부와 성공을 이뤄보신 분들의 조언은 본인의 도전과 실패에 대한 조언이라 조금 더 유의미할 것 같긴 한데 우리 부모님은 좀 그런 것들을 아직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다 보니까 네. 걱정돼서 그치, 걱정이지. 내 자식이 힘들어질까 봐. 힘들어질까봐 잘 안 될까봐 높아심에서 하는 그런 조언들은 조금은 스스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조언과 잔소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유익한 자기계발 인사이트 부자로 나아가는 과정을 듣고 싶다면 리치파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돈과 투자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주토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